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손주들과 신나게 놀러가고 싶어도 비틀거리는 몸 때문에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끄떡없던 우리 다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일까요? 이 모든 불편함의 핵심에는 바로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제일 먼저 우유를 떠올리시며 우유를 열심히 마시면 칼슘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뼈를 위한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수십 년간 뼈 건강의 상식으로 통했던 우유가 사실은 여러분의 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중요한 칼슘 공급원을 가려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 황금 음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칼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어 실제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흡수율까지 압도적으로 높은 진정한 칼슘 폭탄 음식들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폭탄 음식 3가지. 칼슘 흡수율을 200% 높여주는 기적의 생활습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황금식단 관리 비법.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그동안 몰랐던 뼈 건강의 모든 비밀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무릎 통증,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과 삶의 희망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에 이번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칼슘이라는 단순한 영양소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고 계신지 저와 함께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대한골대사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칼슘의 권장량은 800mg에서 1000mg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고작 514mg에 불과합니다. 이는 권장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비극적인 수치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기둥의 연료가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균 섭취량이 357mg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필요한 양의 고작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68세 김순례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열심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는데 그 충격으로 손목이 완전히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녀의 뼈 밀도는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또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순례 어르신처럼 먹었으니 충분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그 모든 칼슘이 다 우리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칼슘 흡수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유 100ml를 마시면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슘은 고작 3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63mg 정도만 우리 뼈로 가고 나머지 136mg, 즉 68%의 칼슘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게 섭취해도 효율이 이토록 낮다면 우리가 섭취한 칼슘은 사실상 낭비에 가까운 것이겠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파악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골다공증의 5가지 초기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에 2cm 이상 키가 줄어들었다면 이미 척추뼈에 미세골절이 발생하여 압박골절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가 약해져 척추가 주저앉는 것이죠. 등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셨을 때 어깨 높이가 달라졌거나 등이 예전보다 뒤로 굽어 보인다면 이것 또한 척추 골다공증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피곤하거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지만 밤중에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심하게 수축하는 쥐내림 현상은 칼슘 부족으로 인한 신경근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시큰거리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면 단순히 잇몸 질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턱뼈에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치아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세로로 금이 가고 갈라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칼슘 부족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뼈가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칼슘 부족과 골다공증은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무려 2배나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파괴 속도가 가속화되어 더욱 심각하게 뼈가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영수 남성분은 특별한 사고 없이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정상적인 뼈라면 기침 정도로는 절대 부러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의 뼈가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고 칼슘이 심하게 부족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생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칼슘을 챙겨 먹었을 텐데요.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골다공증은 정말 조용히 찾아와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그 즉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암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살아남더라도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하면 아직도 우유를 뼈 건강의 최고봉으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유는 칼슘 공급원이 아니라 불편함의 원인일 뿐입니다.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유가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우유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칼슘 섭취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채소로 챙겨야겠네 라고 생각하며 시금치나 근대 같은 푸른 잎채소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 안에 있는 수산이나 피트산 같은 성분들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면서 칼슘의 함량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실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흡수율까지 고려한 진짜 효과적인 칼슘 폭탄 음식 3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유보다 훨씬 뛰어나며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칼슘 흡수율이 우유의 2배 이상 되는 채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채소 같지만 그 속에는 뼈 건강을 위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61%에서 65%에 달합니다. 우유의 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효율적으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로콜리 하면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만 떠올리지만 사실 브로콜리에는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가 진료했던 65세 최영희 여성분은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 힘드셨지만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시니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년 후 뼈 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 세상에, 뼈 밀도가 무려 10%나 증가하여 의료진도 감탄했습니다. 브로콜리는 말이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염증을 줄여주어 뼈 손실을 막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돕고 뼈를 파괴하는 염증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및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히 브로콜리를 드시면 뼈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면역력과 활력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 또한 마찬가지로 칼슘 흡수율이 64.9%에 달하는 탁월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보다 부드러운 식감과 순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쌈으로 드시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하여 위점막을 보호하고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 쓰림이 잦은 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잠깐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해 주십시오.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4에서 5송이 정도면 충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칼슘왕 뼈째 먹는 작은 영웅들. 뱅어포와 멸치. 시청자 여러분, 칼슘하면 멸치가 최고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멸치 100g의 칼슘이 무려 913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4배가 넘는 압도적인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뱅어포입니다. 뱅어포는 작은 뱅어 치어를 얇게 말린 것으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효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뱅어포 한 장 약 15g 안에는 147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언뜻 보면 멸치보다 적어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뱅어포 2장만 드셔도 우유 한 컵보다 훨씬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뱅어포를 우유보다 10배나 더 효과적인 칼슘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밀도의 칼슘을 자랑하며 뼈째로 먹기 때문에 흡수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뱅어포에는 칼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핵산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리는데 노화를 예방하고 염증을 막아주며 우리 피부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콜라겐 생성까지 돕습니다.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뱅어포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익한 성분들이 뼈를 파괴하는 염증들을 제거해줍니다.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뇌와 심장 건강에도 매우 좋으니 뱅어포야말로 우리 뼈를 위한 작은 영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칼슘 폭탄 음식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칼슘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섭취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칼슘 흡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햇볕 샤워는 필수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햇볕이 바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직접 쬐어 주십시오. 팔다리를 드러내고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K를 챙겨 드십시오. 칼슘 운반의 택시기사. 비타민 K는 혈액 속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는 택시기사와 같습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엉뚱한 곳에 침착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나토에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꾸준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단짝.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증진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며 칼슘의 흡수와 세포 내 이온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1:2 혹은 1:1.5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 유호박씨, 콩류, 통곡물, 다크 초콜릿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하므로 앞서 알려드린 칼슘 폭탄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뼈도 강해진다.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욱 강해집니다.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어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대표적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염분 및 카페인 섭취 줄이기. 나트륨과 카페인은 우리 몸의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짠 음식과 커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물 요리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뼈 건강의 모든 진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마치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여기고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35년간의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충분히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칼슘 폭탄 음식, 십자화과 채소, 뼈째 먹는 생선, 씨앗 및 견과류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습관 및 식단 관리 비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릎과 허리의 통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여 불편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의 활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뼈 건강을 위한 혁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여러분의 인생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보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누군가의 뼈를 다시 세우고 희망찬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다리 무거움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칼슘과 골다공증 문제를 소개하며 우유가 오히려 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10배 더 많은 칼슘 폭탄 음식과 흡수율을 높여주는 습관을 알려줄 거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데 특히 60세 이상 여성은 평균 섭취량이 권장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에서는 김순례 어르신 사례를 통해 칼슘 섭취 부족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경험담을 나눕니다.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은 심각한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유를 마셔도 몸에서 흡수되는 칼슘은 매우 낮아서 결국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골다공증의 초기 신호로는 키가 줄어들거나 등이 굽어지는 것,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 등이 있어요.
치아나 손톱이 약해지는 것도 칼슘 부족의 신호로 몸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죠. 특히 60세 이후엔 칼슘이 더욱 빠르게 빠져나가고 여성은 폐경 후 더욱 주의해야 해요.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골절이 발생하면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특히 고관절 골절의 사망률은 20%에 달해 예방이 매우 중요해요. 우유는 칼슘 흡수율이 32%에 불과하고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일 수 있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2배 이상 높아서 뼈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를 섭취한 한 환자는 1년 만에 뼈 밀도가 10%나 증가했으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뼈를 약하게 만들지만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줄여주고 뼈 건강을 돕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해독을 돕고 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며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양배추는 칼슘 흡수율도 높고 위점막 보호에 좋으며 특히 비타민 U가 풍부해 속 쓰림에도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를 적당히 섭취하는 건 좋지만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해요. 멸치는 칼슘이 많고 뱅어포는 소량으로도 많은 칼슘을 얻을 수 있어 정말 효율적인 식품이에요. 뱅어포는 칼슘 외에도 핵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뼈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칼슘을 잘 흡수하려면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만들어지며 칼슘이 뼈에 흡수되게 도와주고 매일 1530분 햇볕을 쬐어야 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잘 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브로콜리나 나토 같은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을 통해 섭취해야 해요. 적절한 운동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걷기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염분과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위해 이렇게 3가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고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정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건강의 열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다고 덧붙였어요.